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현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10달 만에 이 2,300포인트가 공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에서의 이 확전 우려감도 있고요. 또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의 실적 부진 등 이 대내적인 악재를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감이 뒤덮은 우리 시장에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탄탄한 전략, 또 꼼꼼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네. 구세주처럼 이렇게 네. 와주셨는데 제가 오늘 HTS를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 동안 딱 한 종목만 빨간불 보이면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시장이 정말로 녹록지가 않았는데 네.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전일 이제 미증시가 또 하락 마감했죠. 어제 이제 구글에도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 대한 또 매출 감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10%로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추석 전까지만 해도 3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시점들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막상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양호하게 나오더라도 4분기의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대폭 낮춰지면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좀 위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또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줄줄이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더 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타격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내년부터 이제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치를 낮춰달라.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치도 낮춰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좀 심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어제 나왔었던 주택 발표 지수 이것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좀 낮춰야 되거나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은 계속 금리 인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또 악재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좀 낙폭이 커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좀 단기적인 낙폭 과대 구간에 좀 진입을 해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으니까 일단 낙폭은 맞지만 일단 바닥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좀 하시기보다는 당분간의 하방에 대한 지지 이런 걸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인 부분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요, 심리적인 지지선 구간인 2,300포인트까지도 오늘 좀 깨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2,299포인트, 살짝 이탈하면서 마감했는데,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께서 말씀하시기는 2,000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낙폭이 좀 심한 상황, 여기서 10% 이상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당분간은 이렇게 당장 빠지기보다는 좀 긴 흐름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도 저도 이제 하방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일단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700
40포인트 자리를 살짝 이탈했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계산했었을 때는 한 730포인트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빠르고 좀 크게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까지 하락이 나고 다음 주 정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기인데 관건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반등을 해줄 것인가 이게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이 올라갈 것인가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낙폭이 컸어요. 빠르고 컸기 때문에 아마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은 코스닥 지수를 이끌 만한 업종은 2차 전지다. 그래서 낙폭 과대인 2차 전지 쪽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이미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일 텐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뭐 이거 조금 반등 나온다고 해서 아직 뭐 크게 달라질 건 아니지만 일단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조만간에 한번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오늘 좀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양호하게 마감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일 시장은 어쨌든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시장이 많이 밀려난 만큼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종목들로 반등을 노려보면 좋을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금종훈 강사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3분기 실적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낙폭이 좀 짙게 나타났었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죠. 포스코 DX,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까지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나와 있고요. 그 밖에 한주라이트메탈, 메가이시에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종가도 살펴보시죠. 우선 종가 기준으로 삼성출판사, 메가이시에스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한주라이트메탈도 21%가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이브를 살펴볼 텐데 오늘 10% 넘는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연예계에서 이 마약 파동으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좀 일제히 부담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여러 악성 루머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소식들의 진위 여부가 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로 작용될 것이란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낙폭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 이어서 제너럴모터스 전기차 이 생산 목표 하향 조정 등의 이슈로 악재들이 겹치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연이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DX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계속 밀려나면서 8%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출판사 살펴볼 텐데 더 핑크퐁 컴퍼니의 베베핀 시리즈가 미국 등 이 4개의 넷플릭스에 오늘의 톱 키즈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힘을 받았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한주라이트메탈 살펴볼 텐데 현대자동차 차세대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에 사용될 경량화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였습니다. 21%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메가이시에스 살펴볼 텐데 중국에서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이 힘을 받고 있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중국 협력사를 통해서 고유량 호흡 치료기 허가를 받았던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자, 이제는 이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네. 강한 종목도 있고 약한 종목도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항상 뭐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이브부터 좀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G드래곤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연예인 탤런트 김선균 씨인가요? 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선균님, 그분이 일단 마약으로 일단 한번 잡혀 들어갔고 또 이번에 또 GD가 역시나 마약 혐의로 지금 잡혀 들어갔는데 일단 엔터주 쪽에서는 어쨌든
그 주된 매출은 아이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약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데 이제 소속사에 관련된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또 불안 심리가 또 작용이 된 것도 있고요. 일단 시장에 영향이 커요. 지금 시장에서 낙폭이 큰 이유는 뭐 개별 악재들도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이제 뭔가 소스를 좀 부었을 때 이게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이 불안한데 어떤 촉매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낙폭이 큰 경우가 있고 낙폭이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전혀 이런 마약 스캔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연예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고 그리고 또 군대 BTS 같은 경우는 군대에도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오늘 좀 급락이 많이 났어요. 10% 정도로 하락이 좀 폭이 컸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아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뭐 당장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아마 이게 반대 매매 물량들도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예, 뭐 신용 미수수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아마 낙폭에 의해서 내일 반대 매매가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재무나 매출에 대해서는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분기 매출도 예상 컨센서스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4분기 역시나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최고 매출을 찍을 수 있는 분기긴 해요. 근데 다만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면은 이제 공연 취소 같은 부분이 또 발목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건 뭐 알지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낙폭 과대로 좀 많이 밀렸다라는 거는 저는 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굳이 이게 저평가돼 있고 낙폭이 컸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좀 보유해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조금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엔터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세가 나왔었던 시점이 거의 20만 원 언더에서 시작부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 시점까지는 이미 좀 한 번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18만 원대 부근부터 모아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미 좀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엔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매수하셔서 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면은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18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오면은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엔터주 쪽 한 번씩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SM을 한번 좀 보죠. SM도 마찬가지로 오늘 10만 5천 원 정도까지 5% 정도 밀렸고요. 뭐 막판에 좀 올리긴 했죠. 근데 여기서도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이 요 한 15만 원 정도 때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내려왔을 때 매수 아마 매몰벽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아래꼬리를 달면서 좀 어느 정도 반등해 주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는 이렇게 지지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 가격대에 왔었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YG 엔터를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제 YG 엔터에 이제 G드래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YG에서 나온 상태라서 YG에서 빠르게 우리는 GD와 상관없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뭐 계속 빠지고 있고 최근에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크게 가장 낙폭이 크지 않았나. 뭐 베이비몬스터가 11월 달에 컴백을 런칭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전혀 시장에서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YG 쪽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아마 블랙핑크 재계약이 뭐 지금 안 될 분위기인데 혹시나 된다라고는 기사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JYP입니다. JYP가 가장 아티스트들이 교육이 잘 돼 있다, 인성교육이 잘 돼 있다라고 좀 유명한데, 그래도 오늘 6%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을 봤었을 때, 역시나 또 10만 원대까지는 지지를 해줬고, 그 밑으로 좀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대는 한 9만 원 정도대로 좀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좀, 오늘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발생했던 갭, 상승 구간, 이 자리를 한번 좀 내려올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구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지 역할을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엔터 쪽에 대한 뭐 제 의견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3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다,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4분기까지는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의 이 대형 엔터주들을 한 번씩 좀 짚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저가 매수를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제 오늘 좀 힘이 약한 모습인데요. 저희 포스코 DX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뭐 다른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 DX는 이제 최근에 그나마 좀 양호하게 좀 벗었던 이유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때문에 그렇고 MSCI 편입이 된다 11월 달에 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포스코 홀딩스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 나와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오늘 한 7.9% 역시나 또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좀 무너진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 많아도 지금은 밀릴 수밖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포스코 DX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대주주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그냥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3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내년 실적을 봤었을 때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수요 감소에 의한 일단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좀 가격을 좀 하락시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어떤 상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업종이 이제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잡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또 중국 쪽이거든요. LFP 배터리 쪽인데 일단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해서 싼 가격에 납품하고 있고 테슬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싼 가격에 자꾸 이 자동차를 좀 팔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이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국 CATL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저는 우리나라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 배터리 성능 자체가 우리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당분간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그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좀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실 수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좀 잘 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제가 좀 기준으로 잡는 낙폭 과대주 잡는 그 기술적 분석상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포스코 DX는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이제 MSCI 편입에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일단 오늘 좀 낙폭이 커서 지금 지지선 자리가 다 깨졌어요.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지지선 자리가 지금 직전에 이 고점 자리가 지지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이미 61선 자리도 깨졌고요. 45,000원 자리 구간도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 상황에 의한 낙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조만간에 다시 한번 5만 원 부분까지는 반등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포스코 DX는 MSCI 지수 편입이란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5만 원까지는 그래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출판사인데요. 더 핑크퐁 컴퍼니가 키즈 부문에서의 화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무려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김현 앵커님은 유튜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요. 유튜브 자주 안 보시나 보죠? 네. 네. 책을 많이 보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높은 게 아기상어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아기상어인데 아이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예, 그 영상의 조회수가 1위인데 그 핑크퐁에서 만든 그 아기상어의 지분 갖고 있는 게 예, 삼성 출판사입니다. 근데 삼성 출판사 하면은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Y 시리즈라고 그 책이 있어요. 그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뭐 그거 관련된 아기상어 관련주 하면 무조건 삼성 출판사.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든 이번에 베베킨? 예,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상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한 4위나 5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순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1위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갈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게 이제 키즈 분야에서 1위한 건데 이게 뭐 전 세계에서 다 보는 성인들까지 보는 데서 1위하기는 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좀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와서 예전에는 이런 기사가 내용이 나오면은 급등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냐면은 이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 상장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 나왔을 때도 한 번씩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지금 이제 상한가는 들어갔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의문점이 듭니다. 이걸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 내일 아마 갭상승이 좀 뜰 텐데 오늘 거래 대금도 한 16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간 것 치고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 뜨고 나서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순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매주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한번 그 순위가 바뀌게 된다면은 또 재료 소멸로 인해서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예,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보진 않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손실 본 부분이라면은 일단 내일 예, 갭상승으로 올라와 준다면은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관련주로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토박스 코리아예요. 예, 토박스 코리아는 이 아기상어에 대한 그 인형, 예, 뭐 이런 캐릭터 완구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 출판사가 올라가면은 토박스 코리아도 같이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뭐 아기상어 관련주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서 오늘 윗골에 달고 그냥 쭉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판사만 일단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마 갭상승으로 좀 뜨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 관련주 쪽을 매매하시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으면은 지켜보셔도 되지만 이미 이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으면은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에서는 이제 정리하시는 타이밍, 이게 테마주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을 좀 빠르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한주 라이트 메탈인데 현대차 관련한 호재로 힘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대 거래량을 좀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상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이 종목 분석도 한번 도와주시죠. 뭐 호재 내용은 좋은데 시장 자체가 너무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차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또 실적 잘 나왔어요. 164% 정도 영업이익이 상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자동차 또 다른 부품주들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에코플라스틱도 역시나 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안 갖고 있었는데 현대차는 오늘 실적 발표에 잠깐 오르다가 또 시장 빠지니까 또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완성차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품주 쪽에서는 이런 계약건이라든지 실적 발표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면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주라이트 메탈도 저점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전혀 지금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저점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많이 안 밀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은 잘 시장에서 안 무너지고 버텨주고 있으니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만약에 5,000원짜리만 좀 돌파해서 올라와 준다면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좀 중요해요. 내일 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잘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기대감을 갖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랬을 때는 좀 잠깐 매수 관점은 보류해 두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을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시장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이 한 주 라이트 메탈은 5천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메가 ECS입니다. 중국에서 이 폐렴 관련한 이슈가 전해지면서 국내 이 폐렴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재료 소멸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중국에서 호흡기 관련 질병이 나오면 좀 무섭죠. 예전에 우리가 뭐 코로나로 겪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행히 좀 넘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지금 병원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질병, 이런 겨울철 넘어가는 시점에 좀 이런 질병 관련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메가 EC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산소호흡기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호흡기 관련 질병 쪽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죠. 치료제도 있고, 뭐 백신도 있고, 뭐 마스크 관련주,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관련주도 있었고, 이렇게 호흡기 관련주 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오는데, 일단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지만 거래 대금이 한 280억 정도, 뭐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이슈 정도로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불안 심리,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에서 상승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전고점 구간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3,750원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역시나 저는 그렇게 좋게 보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정도로만 보시고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일타 강사님과 함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요즘 시장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또 종목 잘 고르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자, 어떤 강의 내용일까요? 오늘 지수가 좀 낙폭이 컸죠. 공포심이 시장을 아주 휙 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같은 폭락장이나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컸었던 오늘 이번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1년에 꼭 두세 번씩은 이런 하락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상승장이 왔을 때 그걸 잊어버리죠. 상승이 올라갔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거나 아유 좋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락장이 왔었을 때는 이거 뭐 전쟁 난 거 아니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물도 이제 눈물로 씻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하락장이 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바닥은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차트를 연구하고 뭐 보조 지표를 분석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평균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보조 지표에 맞춰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조 지표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지 그거를 작년 우리가 만약에 올해 초부터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이 되게 힘들었던 시장이에요. 작년이 엄청 힘들었었는데 그걸 잊고 올해 상승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락장에 대해서 잘 못 느끼셨을 텐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년 1월부터 2월 달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1,400에서 84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겠죠? 2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한 19% 정도 빠졌고요. 그때 이후로 840에서 950포인트까지 반등했습니다. 바로 V자로 반등한 건 아니에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한 두세 번 정도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9% 정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12%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는 꼭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봤었을 때 두 번째 하락이 또 언제 나왔었냐면은 6월 달과 7월 달 사이에 한번 나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900포인트에서
715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요. 지수 흐름으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2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715포인트에서 다시 830포인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 차트를 한번 좀 돌려보시면은 바닥이 한 번 찍은 게 아니에요. 2번 정도 바닥을 저점 확인하고 반등했었을 때 715포인트에서 830포인트까지 기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역시나 또 한 달 빠진 기간만큼 또 올라가는 기간도 있었는데 1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22년에 나왔었던 자리인데 이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 자리가 83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650포인트. 이렇게 보면은 작년 한 해는 그냥 계속 빠진 거예요. 시장이 계속 빠진 건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830포인트에서 650포인트까지 대략 한 21% 정도 하락이, 지수 하락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650포인트에서 740포인트까지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14%의 지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지금 낙폭 과대한 건 챙겨봤거든요. 찾아봤거든요. 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하락폭을 계산했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폭을 930포인트부터 계산했어요. 930포인트부터 오늘 빠진 자리까지 계산했었을 때 74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앞선 하락폭을 비교해 봤었을 때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지수가 더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730포인트까지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도 21% 정도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2% 정도는 여기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20%를 잡았고요. 여태까지 하락폭을 다 계산했었을 때 이런 하락폭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평균으로 한 15% 정도 좀 잡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740에서 730포인트 부분에서 바닥을 한 번을 찍는 게 아니고 한 2번 정도의 확인이 좀 필요해요. 바닥을 한 2번 정도 확인했다라고 했었을 때 반등했었을 때 840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낙폭이 좀 컸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또 힘드시고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믿으시질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제 좀 안심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는 더 빠질 일보다는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한 번을 찍는 게 아니고 2번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낙폭 과대인 종목들은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그 매수 잡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840포인트 제가 이제 예상했었던 그런 구간까지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시장을 또 다시 보셔야 돼요. 물론 840포인트보다 조금 더 못 미칠 수 있고 조금 더 올라서 850선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다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700포인트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구나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 예,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좀 이런 종목들을 지수 상황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낙폭 과대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좀 뭐 중요한 지표 보조 지표 중에서는 예전에 좀 많이 봤었던 지표가 이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실 분들은 지표 추가하셔서 볼린저 밴드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밴드 모양의 양쪽으로 이렇게 입이 쫙 벌어져 있는 모양의 밴드 모양이 나오는데 대부분 매매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밴드 하단에 닿았을 때 매수, 밴드 상단에서 매도.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닿았을 때 매수해서 뭐 상단 부분에 왔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매매인데 뭐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수치를 약간 좀 높여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수치를 보게 되냐면은 이 차트에다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수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저는 이제 80으로 놓고 봅니다. 80으로 놓고 체크를 합니다. 나머지 숫자는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밴드 폭이 좀 벌어지는데
이제 좀 전에 이제 메가이시스를 이제 본 거고,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걸 좀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을 봤었을 때 이제 에코프로를 좀 볼까요? 자, 에코프로를 봤었을 때 이렇게 지금 하단 부분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밴드 하단 구간에 왔을 때 여기 이제 낙폭 과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에 왔었을 때는 이제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다른 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런 자리에 오진 않았어요. 거의 이 종목이 계속 우상향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밴드 하단에 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실 수 있고 또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좀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이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좀 봤는데 에코프로는 아까 이제 그 밴드 하단을 좀 닿았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오는 구간 대략적으로 한 38만 5천 원 정도가 밴드 하단이 될 텐데 이런 구간에 왔었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반등하거나 그런 것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왔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낙폭 과대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지표를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많이 섞어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SI라는 지표입니다. RSI를 넣어서 같이 좀 볼 텐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자 이렇게 이 RSI라는 지표는 이렇게 75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과열 구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많이 빠진 경우에는 이렇게 낙폭 과대로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렇게 밴드 하단에 와 있을 때 이렇게 낙폭 과대 구간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를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는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도 좀 보시면은 여기서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밴드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한번 비중을 조금 담아 보셔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몇 개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좀 몇 개 뽑아왔는데 아까 이제 포스코 DX도 이제 방송 중에 말씀 좀 드려서 봤는데 아직 밴드 하단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에코프로 BM까지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침체 구간에 와 있고요. 거의 이제 밴드 하단 구간에 와 있어서 하루 정도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한번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주로 봤었던 올해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의료 AI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의료 AI 관련주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루닛도 마찬가지로 지금 밴드 하단 구간에 조금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밴드 하단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왔고요. 역시나 RSI도 조금 침체 구간 들어왔다 반등했었는데 아마 조금 더 하루 정도 더 하락을 했으면 밴드 하단에 닿으면서 매수가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들 왔었을 때 안 오면 매매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뷰노도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한 2만 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더 잡아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JAK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조금은 아쉽긴 하죠. 이렇게 침체 구간에 들어가서 밴드 하단 구간에 거의 다 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죠.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잘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종목들이 이렇게 잘 오지도 않는 걸 어떻게 매매하냐. 근데 지금 자리에 오니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려봤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거 밴드 하단 내려오면 매매하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나도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낙폭 과대니까 그렇게 지금 매매하시라고밖에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지금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낙폭 과대에 있어 하락이 심한 종목은 이제 모아가야 될 종목을 찾아서 말씀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에서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면 좋을지 이걸 설명해 드린 오늘 강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몇 종목밖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일단 보유하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볼린저 밴드와 RSI를 이용해서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한번 분할 매수, 지금으로 천천히 모아가신다는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신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올 지금 겨울이 지나고 나서 따뜻한 봄이 왔었을 때는 분명히 또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시장이 많이 밀려난 만큼 종목들도 낙폭이 과도하게 나타난 상황인데 그럼 이런 종목들 가운데 어떤 낙폭 과대 종목을 꼽아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금종욱 강사님의 강의는 유난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학습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충분히 이야기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시고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황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는 우리 금종욱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루닛입니다. 사우디 디지털 의료 혁신 참여라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루닛이라면 사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강의와 연결되는 그 낙폭 과대 종목일까요? 네, 뭐 거기에는 이제 포함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사우디 쪽에 일단 진출을 하게 되면서 글쎄요, 뭐 루닛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의료 AI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내면은 그 여태까지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는 의료 AI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 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거쳐서 하게 되면 이제 대기 시간도 또 길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일단 의료 AI를 통하게 되면 결과도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뿐더러 일단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좀 효과를 좀 더 이 데이터의 유효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의료 AI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많은 병원에서도 이 의료 AI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누닛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의료 AI를 대표하는 대장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매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0%로 훨씬 더 높고요. 매출액도 100억이 넘을 유일하게 그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는 100억대를 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고점 대비해서 뭐 눌림폭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 종목을 제가 올해 들어서 의료 AI를 꾸준하게 추천을 좀 드렸어요. 뭐 그 수익률 대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종목씩은 꼭 이 의료 AI 쪽으로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을 좀 잘 챙겨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제가 6만 원대에서부터 이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추천을 해드려서 거의 3배 넘는 수익률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한번 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지지할 수 있는 아까 그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매물대 자리까지는 내려온 구간이라서 일단 의료 AI 쪽에서는 루닛이 일단 대장주라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일단 다른 의료 AI를 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AI 쪽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올해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급반등을 한다고 좀 매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밴드 하단 구간과 뭐 침체 구간까지 이제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좀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비중을 먼저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 AI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막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갔었을 때도 우리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효율을 좀 이렇게 매출이 좀 크게 나오진 않지만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적용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 루닛과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빅파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매매하실 때는 이제 대장주인 루닛도 한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제 뷰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낙폭 과대 종목인 의료 AI 종목이니까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JAK도 최근에 또 반등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7% 정도의 급등이 좀 나왔었죠. 역시나 좀 매물대가 직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시점, 이런 시점들이 지지 저항 자리로서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또 역시나 반등이 좀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의료 AI 쪽이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온다. 2차 전지 쪽도 일단 낙폭 과대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의료 AI 쪽도 일단은 또 반등할 때 시장이 좀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 종목만 더 말씀 좀 드리면 보로노이까지도 지금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은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좀 매물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구간이다 해서 의료 AI 쪽에서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한 4종목 같이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인 루닛을 지금 구간에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비중은 좀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일단은 한 10% 정도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만약에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시장 상황이 한 번 정도 더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천주를 가지고 나오기가 솔직히 좀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성장성이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와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 다 양호한 기업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시장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큰 비중보다는 일단 적은 비중으로 접근하셨다가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해서 정말 반등해서 올라서 840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됐었을 때 본격적으로 매매해 보시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또 방송을 통해서나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참고해서 오늘 교육 내용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1타 주식은요, 사우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의 시장 확대도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타 주식이 1타 강의와도 연결된 내용이었는데요. 강의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직 저점을 다진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에서의 타이밍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황 이야기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2,3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런 시장에 정말 잘 어울리는 급락장 속에서 낙폭 과대주를 찾는 비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루닛이었죠.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금종훈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